검찰의 기소유예 사건은 다툴 수 있는 게 헌법재판소밖에 없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권한남용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매우 효과적이면서도 거의 유일한 기관이라서 국민들이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위헌성을 다투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점점 그 처리가 늦어지고 있고 인용률이 낮고 이런 불균형이 지금 존재합니다. 네, 경기 남양주병 출신 김용민 의원입니다. 부장님,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사실 헌법 규정이 죽어 있었습니다. 헌법 규정이 어떤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 민주정권이 수립되면서 이 헌법 규정을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 사실 헌재의 주요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이 어떤 법적 효과를 실질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이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 게 헌법재판소의 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 사법농단 판사 재판에서 헌법 위반이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판결문에 기재가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 헌법 위반이라는 말이 있어도 우리가 모두 다 무기력하게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서 탄핵을 결의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그를 통해서 규정이 헌법이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게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맞죠? 네, 탄핵 소추가 되면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장님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는데 대법원과 달리 헌법재판소의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헌법재판관은 아니십니다. 예. 그런데 헌법재판관이 아니라서 헌법재판소 사무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데 사무처를 통할하는 데는 어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없죠. 재판과 행정은 완전히 분리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살아있는 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헌법소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통계를 먼저 좀 보시죠. 이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경우에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소원이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지금 8월 기준으로 1660건, 작년에 2062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제 사건, 오른쪽에 보시면 미제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헌법소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빨리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헌법재판소 평균 사건 처리 기간도 뭐 보시는 것처럼 아래 68조 1항이 약 1년 5개월 511일이 걸립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올해 이제 접수 건수와 권리 규제 비율을 보면 아까 접수 건수는 말씀드렸고 권리 규제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 국민들이 68조 1항을 통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해도 1년 5개월을 기다려서 받는 것은 3% 정도의 인용률입니다. 매우 낮은 권리 구제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도 많은 고민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그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1인당 재판관 1인당 사건 처리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 업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맞습니까? 네. 네, 보니까 사건 수가 2019년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네, 2019년에 315건이었고 2020년 8월 31일에도 보니까 252건으로 올해가 이미 2016년 건수를 초과했습니다. 맞죠? 다음 네.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뭔가가 처리가 안 되고 인용률도 매우 낮은 그 중요한 이유들을 좀 보니까 68조 1항 헌법재판소 전체 사건을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보니까 2018년, 19년 그리고 올해를 봐도 75% 정도 평균 됩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소가 전체가 처리하는 사건의 75%는 헌법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위헌성을 다투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점점 그 처리가 늦어지고 있고 인용률이 낮고 이런 불균형이 좀 존재합니다.
그럼 이 불균형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한번 조금 더 보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헌법소원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 제일 많이 비율을 차지하냐 봤더니 검찰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검찰의 기소유예 사건은 다툴 수 있는 게 헌법재판소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래서 검찰의 기소유예 사건이 보면은 헌법소원 사건에서 한 30% 이상을 차지하고 헌법재판소 전체 사건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맞습니까? 네. 뭐 정확한 퍼센트는 그렇지만 저 정도 비율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여주시죠. 그리고 검찰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통계를 보면은 지금 미제 사건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수도 계속 많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권한남용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매우 효과적이면서도 거의 유일한 기관이라서 이런 안타까움들이 발생하는 것인데, 한편 보면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적시에 권리 구제를 받을 기회들이 또 늦어지고 박탈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어떤 균형감을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AS 기관으로서의 역할만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을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기능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균형감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 통계 속에 심도 있는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 헌법재판소가 사실 그 점이 굉장히 그 아픈 부분인데 지적을 해주셔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인용률이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낮은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 지금 검사들이 파견되고 있죠. 네, 네 분이 와 계십니다. 예, 그 네 분이 파견돼 있고 상근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예. 예, 이분들 지금 헌법소원에 대해서 의견을 냅니까? 네, 당연히 같이 예. 저 연구관과 똑같이 자, 그렇죠. 지금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상주합니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피청구인의 대리인격을 갖는 사람 검사는 헌법재판소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힘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검찰 기소유예 사건이나 검찰 무혐의 불기소 사건들을 그 검찰에서 오신 분들이 다 전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좀 사실과 좀 다르게 드릴 수 실제 있습니다. 영향을 안 줄 수 있다라는 말씀하시는데 그 형식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데 실제 계속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 사건이 있으면 물어보겠죠. 그런 것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관예우도 사실 거기서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내가 말할 수 있는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결론들이 서로 얘기되면서 결정이 나버리는, 우리가 어떻게 개입하지 못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론이 나는 게 정관예우의 구조인데 이 역시 검사들이 파견돼 있으면은 같은 구조가 될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헌법재판소의 어떤 기능적 그 균형감을 맞추기 위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그 변환점, 전환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검사가 파견되어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어떤 의문점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 지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